윤석열 대통령의 유연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네, 당연히 통감합니다. 지난 3일 저녁 9시경 계엄심의 국무회의 네, 참석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네.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저는 10시 17분경에 참석을 해서 그 장관님 선포에 반대했다는 동의하지 거죠?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거죠? 네, 장관님, 네, 네. 법적 절차상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통과 후에 선포돼야 되는데요. 지금 국무회의 진행상 자체가 미스테리합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국무위원 다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밀어붙였다고 하던데 네. 사실입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습니까? 예, 거기 참석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시다 그랬는데 다수가 반대한 거 맞습니까? 예, 그 반대 분위기가 있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17분 전에 참석 그러니까 전에 다수가 어떤 반대했어요. 거기 저 늦게 가셨지만 저기 다수 국무위원들이 반대한 건 사실입니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예요. 네, 발동된 포고령입니다. 파업 중인 네, 전공이 미복귀 시 처단한다. 이 문구 네. 국무회의에서 장관님이 낸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포고령이 자, 발표되고 3일 나서 저녁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3일 저녁 국무회의에서요 포고령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포고령 관련. 제가 참석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럼 복지부하고 다른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전에 논의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아니. 자,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혼자 이렇게 포고령에다가 처단한다고 이렇게 작성한 거네요. 그런 거죠? 포고령의 주체는 계엄사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죠. 대통령이 승인하는 건데. 자, 네.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포고령 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 도대체 장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으로 장관님, 말씀드린 게 윤석열 아닙니다. 대통령이요. 네. 지금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교육 실패해놓고 전공의들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도 전공의가 처단해야 될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차분히 말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장관님 6개 PPT 항목 보세요. 중에 유일하게 PPT 보십시다. 네, 장관님, 네, 계엄 해제 국무회의 네,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네. 뭘 몰라고 참석 안 한 거예요? 저기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신 겁니까?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아니 연락을 연락 못하면 연락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지가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온 국민이 마음 졸이고 진짜 아무도 잠도 못 자고 있는 그 엄중한 상황에 장관께서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제가 인지를 못했고 저는 그때 이제 그 1급 회의를 자, 하고 장관, 나서 집에서 장관. 예,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에요. 기재부하고 국토부 네, 타 부처들은요 곧바로 긴급회의 소집했고 대응 태세를 갖췄어요. 네, 그런데 복지부는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해괴망측한 포고령을 보고도 어떤 대응도 안 했습니다. 장관님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네. 장관님 아직 윤석열 말씀- 대통령이요 자 계엄령으로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가 국회를 침탈했고 시민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도요 직언은커녕 결국 거스기 노릇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엄중한 상황에
해제 국무회의에는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포고령 PPT 다시 띄워보세요. 자, 의료인들을 악마화해가지고 48시간 이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이 비상식적인 이 대통령한테 이런 방구도 못했어요. 장관께서. 결국 장관님께서도요. 내란죄 공범, 계엄 공범입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자, 좀 주십시오. 마지막에 한 번에 하십시오. 국무위원은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참모여야 됩니다. 아무나 국무위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할 못하면요.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장관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퇴 표명은 하셨어요? 네, 어제 했어요? 네, 사퇴 표명 했습니까? 네. 장관님? 예. 국민과 의료진, 전공의들 이분들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야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야 건의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럴 정도 용기는 있어야지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야 건의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럼 누가 말해야 적절하대요? 누가 말해야 돼요? 국민들이 가서 하야하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가장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야 건의하시고 장관께서도 사퇴 의견 밝히셨다고 하는데요. 즉시 사퇴하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날 3일 저녁에 다른 부처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용산 회의가 끝나고 와서 비상 계엄 관련 보건복지부 1급 회의를 해서 거기서 서로 상황을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내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일괄사의 의견이 나왔고 동감을 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회의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하야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일 고민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한테 국무위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실 거면 이렇게 비상시적인 대통령한테 하야 신청하십시오. 건의하십시오. 하야 하시라고 충원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